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6년도 2회 문제 1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 1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0cm인 반원과 그 양단으로부터 직선으로 된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 0점에서의 자개의 세기와 방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반원 코일이 있고 여기서 좌편적으로 무한리킨 직선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IA,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직선도체이죠. 자, 이럴 때 여기 0점, 요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0점에서 자개의 세기 H를 구하라는 문제이죠.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오 사발의 법칙과 앙페리의 주요조건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는 비오 사발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비오라는 분과 사발이라는 사람이 함께 연구했다. 비오 사발의 법칙이 있죠. 비오 사발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도체가 있을 때, 도체에 I 한 뼈의 전류가 흐른다. 이럴 때 이 도체에 미수한 선분을 채택합니다. 미수한 길이 델타 Lm를 채택해서 미수한 선분 전류에 의해서 임의점 P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 하는 것이 비오 사발의 법칙이죠. 여기서 Rm 떨어져 있는 임의점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요점의 자개의 세기 방향은 앙페리의 오르나스 법칙에서 크로스 방향이 되겠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자개의 방향은 크로스가 되고, 요점의 자개의 세기는 미수한 선분 전류에 의한 자개이기 때문에 미수한 자개가 됩니다. 미수한 자개의 세기는 얼마이다? 이것은 4파이 R의 제곱, 미수한 선분 전류의 비례죠. I 곱하기 델타 L. 여기에 요 선분에 대한 단위 벡터의 외적을 해준 것입니다. 외적을 우리는 사인으로 쓸 수 있죠. 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 미수한 선분에, 요 미수한 선분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자개의 세기를 구하고자 하는 P점과 이런 각도가 여기에 세타를 할 때 사인이 되게 됐습니다. 사인. 이것이 비오 사발의 법칙에 의해서 미수한 선분 전류로부터 Rm 떨어지는 점에 자개의 세기를 산출하는 공식이거든요. 이 식과 여기에 원이 이렇게 졸렸다. 원이 있을 때 이 원형 코일에 I아페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코일 중심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죠.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2 곱하기 반지름이 Am이면 2A분의 I가 되거든요. 이 코일의 군수가 N번 감았다. 그러면 NY가 되겠죠. 이것이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우선 이 값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좌편 전류, 좌편에 있는 이 도체, 노란 도체라고 쓸까요? 이 노란 도체로부터 I아페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점에 임의점 Rm 떨어져 있는 점에 자개의 세기를 산출해 볼까요? 이 점에서 이 미수한 선분 전류로부터 Rm 떨어지는 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면은 여기에 미수한 선분에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미수한 선분이 델타 Lm이고 내가 자개의 세기를 구하고자 하는 곳이 여기 P점이거든요. 그럼 이 미수한 선분의 접선과 P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이다? 빨간 선분과 파란 선분이 이루는 각도는 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도가 0도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게 무한 직선 도체가 있을 때 이건 실은 반무한 직선 도체인데, 반무한 직선 도체 중심 축상, 이 축상에는 어떻게 된다? 자개의 세기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에 의한 요점의 자개의 세기는 0가 되고, 또 요 전류도 똑같죠. 이렇게 전류 흐를 때 이 축상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전부 다 얼마이다? 0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전부 다 0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인 세타가 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 도체에서 요점의 자개의 세기와 요 직선 도체에 의해서 요점의 자개의 세기는 전부 다 얼마이다? 0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 의한 자개만 남겠습니까? 요
반원 코일이죠. 반원 코일. 여기서 밑에 하단을 못 쓰니까 반원 코일에 의한 요점의 자기의 세기를 구는데 권수가 n번 감으면 n배이고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수가 한 번 감았으면 1회가 되는데 이것은 반원이니까 2분의 1회가 되겠죠. 권수가 2분의 1회가 됩니다. 그럼 반지름은 2 곱하기 반지름이 10cm라고 했습니다. 그럼 10cm는 0.1m가 되죠. 0.1. 권수는 2분의 1회가 되겠죠. 2분의 1회 전류는 10A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오면 4분의 위로 가면 100이 됐네요. 그래서 4분의 100이니까 25 단위는 암페아 톤 퍼 메타 또는 이건 톤은 상수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서 전류의 단위가 암페아, 권수의 단위가 톤, 반지름의 단위가 메타. 그래서 단위는 자기의 세기 단위 암페아 톤 퍼 메타 이렇게 쓰죠. 자기의 세기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앙페리의 온난소치에서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요점의 자기의 세기는 크로스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자기의 방향은 H는 크로스 방향이며 방향은 크로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의 세기는 25 암페아 톤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은 크로스 방향이 돼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이고 자기의 세기는 25 암페아 톤 퍼 메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2번 W1과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총 에너지 W와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 W1과 W2는 같지 않다 이렇게 써졌네요. 그럼 W1과 W2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콘덴서가 있는데 C1 페럿 콘덴서가 이렇게 써졌고 C1 페럿의 콘덴서가 있고 여기에 Q1 쿨럼의 전하를 차지시켰습니다. Q1 쿨럼의 전하를 차지시켜서 여기에 에너지가 W1이라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고 여기에 C2 페럿 콘덴서가 있습니다. C2 페럿 콘덴서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C2에 전하 Q2의 전하를 차지시켜서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축적된 에너지는 W2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각 단독으로 있을 때 W1과 W2의 합 W1 플러스 W2 요거의 크기와 자 여기에 두 개의 콘덴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을 때 그때 전체 축적 에너지를 W라고 쓴 것입니다. 이 W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크냐 아니면 이것이 크냐 아니면 변함이 없느냐 이런 것을 찾아가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위가 같아지기 위해서 여기서 전하가 이동하거든요. 전하가 이동하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하기 전 값이 어느 것보다 연결한 후 값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연결하기 전에 에너지에서 연결 후에 에너지를 빼서 그 값이 플러스가 되면은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얘기고 연결한 후에서 이것을 빼주었을 때 마이너스가 됐다면 이것이 크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기 전과 연결한 후의 에너지를 차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1, W2 각각 있을 때 에너지는 여기 에너지는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는 그렇게 되겠죠. 에너지는 C분의 20분의 1 전하가 Q1 쿨럼이다. 그럼 Q1의 제곱 이게 W1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2C2분의 Q2의 제곱 이것이 각각 단독으로 있을 때 더한 에너지 값이 됩니다. 여기서 뭘 해주자? 빼줘보자 이게요. 합성했을 때 합성해주면은 합성 정전 용량 C0는 C1 플러스 C2가 되는 것이며 합성 전기량 Q0는 Q1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C0니까 C1 플러스 C2 합성 정전 용량분의 합성 전기량 Q1 플러스 Q2의 제곱 이게 연결했을 때 전체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빼줬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 마이너스였을 때 그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통분해 줄까요? 통분해 주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 C1, C2분의 여기는 C2 Q1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C1 Q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이것을 빼준 것입니다. 이것을 빼주면 마이너스 되겠죠? 이 C1 플러스 C2분의 Q1의 제곱 플러스 Q2의 제곱 플러스 이 Q1, Q2. 그래서 전개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빼주면은 이건 분모를 통분해 주겠습니다. 분모를 통분해 주면은 이것을 통분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공통인수가 놓고 이 C1, C2에 C1 플러스 C2 이것을 여기다 곱해줬습니다. 이것만 곱해줬거든요. 여기다 곱해줬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 여기다 곱해주면은 C1, C2, Q1의 제곱 이것을 여기다 곱해준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다 곱해주면은 플러스 C2의 제곱 Q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플러스 C1의 제곱 Q2의 제곱 플러스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C1, C2, Q2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 곱하기 이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C1, C2, Q1의 제곱 마이너스 C1, C2, Q2의 제곱이 되겠죠? C1, C2, Q2의 제곱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C1, C2, Q1, Q2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값이 있죠? C1, C2, Q1의 제곱 C1, C2, Q1의 제곱 이것과 이거 소거됩니다. 그리고 C1, C2, Q2의 제곱 C1, C2, Q2의 제곱 있죠? 소거되네요. 자, 그럼 남은 것은 요 값과 요 값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지워졌죠? 지워진 거. C1, C2, Q2의 제곱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없어진 것이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1, C2의 C1 플러스 C2분의 이걸 보시면은 이 C1, C2, Q1, Q2가 되니까 여기는 C1, C2, Q1의 제곱이고 여기는 C1, Q2의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C1, Q2 마이너스 C2, Q1에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모값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분모는 플러스이죠. 전부 다 플러스가 됐고 그럼 분자는 어떤 값에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0보다 큰 것이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연결하기 전 값이 이걸 빼줬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하기 전 값이 연결한 후보다는 큰 값을 갖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이것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죠. W1 플러스 W2 값이 합성했을 때의 W 값보다 커야 됐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한 변이 L미터인 정사각형의 도선 회로에 전류 Iam페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 중심점에서의 자석의 밀도는 몇 웨바퍼미터의 제곱인가? 자석의 밀도를 구하라네요. 자석의 밀도는 진공중일 때는 자석의 밀도 B를 썼을 때 B는 뮤 곱하기 H인데 진공일 때는 뮤0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서 투자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의 투자율.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에게 Iam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똑같이 Iam페 전류가 흐르며 여기도 Iam페어, 여기도 Iam페어는 정사각형의 도체가 있습니다. 요 한 변의 길이가 L미터라고 줘졌죠? L미터.
자, 그럼 이 중심점의 자개색을 보는데 이게 중심점이 되겠죠? 자, 요 점에서의 자개색이 H, 사각형 중심점의 요 점의 자개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앙펠의 오른나서 우측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도체에 조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가 나와서 요 전류에서 여기 R미터 떨어지는 점의 자개, 거리는 R미터인데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크로스. 이게 이 좌편에는 요 전류에서 자개가 들어가며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게 전류의 비례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 전류에 의한 요점의 자개의 색이나 요 전류에 의한 요점의 자개의 색이나 요 전류에 의한 요점의 자개의 색이 이 전류에 의한 자개의 색은 전부 다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한변 전류에 의한 요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서 몇 배? 4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죠. 유한직선 전류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U자를 썼습니다. 도체의 길이가 유한이 긴 유한직선 도체의 전류 I암페어가 흐를 때 유한직선 도체의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자, 이것은 비유사거리 법칙에서 유도된 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4파이. 거리가 R미터일 때 4파이 R분지 I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 이것이 유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유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 도체가 있다. 이 도체로부터 거리 R미터 떨어져 있는 임의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이 도체의 상단부로부터 P점, 하단부로부터 P점과 연결했을 때 여기 전류는 I암페어가 흐르고 길이가 한정되어 있다. 유한직선 도체이며 여기가 각도가 세타1이고 여기가 각도 세타2일 때 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 들어가는 방향이 되며 요 점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직선 도체의 전류에 의해서 요 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여기 각도가 세타1이 되는데 얘는 얼마? 45도가 되겠죠? 여기 각도도 똑같이 45도가 됩니다. 그럼 세타2도 똑같이 45도. 그러면 요 거리는 요 전체 길이가 L미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한직선 전류 정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를 산출하면은 자, 사각형에서 사철 썼습니다.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4파이 거리 R 대신에 2분의 L미터를 주어지고 전류 I암페이며 이는 사인 45도가 되겠죠? 이 각도가 45도이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각도는 똑같죠? 2분의 루트 2.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도체가 사각형이니까 4개가 있죠. 4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여기서 2배 줬으니까 그냥 루트 2만 남았죠? 위로 지우고 지워서 2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4가 있으니까 지우고 지워서 2가 남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얼마이다? 여기는 파이 L분지 2 루트 2가 되죠. 2 루트 2 곱하기 I가 되겠네요. 이래서 정사각형 중심점 요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석밀도 B를 구한다면 자석밀도 B는 일단 뮤제로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L분지 2 루트 2 뮤제로 곱하기 I 자석의 밀도니까 웨바 퍼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파이 L분지 2 루트 2 뮤제로 I가 되겠습니다. 파이 L분지 2 루트 2 뮤제로 I 하면은 전부 다 파이 L는 여기 2개가 있네요. 파이 L분지, 파이 L분지. 여기는 2가 빠져 있네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직선 전류의 자개의 세기 산출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5번, 14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원통상 도선 한 가닥이 유전율 입실온 페로포미터인 매질 내에 지상 H미터 높이로 지면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을 때 대지와 도선 간의 단위 길이당 정전 능량 값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림이 조금은 보기가 좀 그러네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지가 이렇게 주어졌고, 대지가 있고, 지면에서 높이 5m, 도면에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Am는 도체이죠. 이 높이는 Hm라는 얘기죠. 이 높이가 Hm에 가선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얘는 대지가 되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린 것입니다. 요 반지름이 얼마이다? 반지름이 Am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도선과, 이게 이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능량 C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능량. 이 도선의 반지름은 얼마이다? 반지름은 Am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도체 중심으로부터 대직가량 높이가, 이 중심에서 대직가량 높이가 Hm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우리 대지와, 이 대지는 우리는 접지하에 있는 무한 평면 도체로 보는 것입니다. 접지하에 있는 무한 평면 도체와 어떤 전하와의 관계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 전기 영상법을 써서 반대로 몇 미터? 여기 Hm인 곳에 똑같이 이 높이가 똑같은 Hm인 곳에 뭐가 있다? 영상 전하가 있다. 그렇게 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기 영상법이죠. 여기에 선전하가 예를 들어서 람다이다. 그럼 여기 선전하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람다를 주어주면 되겠죠. 단위 길이당 전하 쿨롬/메타. 여기는 똑같이 쿨롬/메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도선과 이 영상전하 사이에 정전 능량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냐면 우리가 평행 도체 사이에 정전 능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행 도체. 평역에 놓여져 있는 평행 도체. 평행 도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간격이 Dm이고 간격이 Dm이며 반지름이 각각 Am 있는 평행 도체가 있다. 반지름은 Am, 여기도 반지름은 Am. 간격이 Dm이다. 중심과 중심 사이 간격이 D 떨어져 있는 평행 도체가 있다. 이럴 때 여기다 V볼트의 전위체를 가해주면은 여기는 선전의 밀도가 정의 전하가, 이쪽은 마이너스 람다의 V의 전하가 차지되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이 두 도체 사이의 정전 능량 C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평행 도체 사이의 정전 능량이라고 쓰거든요. 이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ln 자연로가 되겠죠. ln A분지 D분의, 실은 정확하게는 D-A가 됩니다. 이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여기다 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입실론 제로, 주위 매질이 유전체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유전율로 곱해주면 되겠죠. 유전율. 이것이 단위 길이당 평행 도체 사이의 정전 능량 페럿/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떻다? 똑같은 것이죠. 여기는 정의 전하, 부의 전하. 여기도 정전하, 부의 전하. 그럼 여기서 뭐 대신에 간격 D 대신에 이게 여기서 여기가량이 Dm인데요. D 대신에 뭘 대치하면 되겠다? 여기 H, 여기도 H가 되니까 EH를 대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다 어떻게 대치한다? EH를. 그러면은 이런 이 지상에 있는 선전하와 이 영상전하 사이에, 여기 사이에 정전 능량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전 능량 C가 나오는데 C 값은 어떻게 된다? C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ln A분지 D 대신에 EHm 마이너스 A 파이 입실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도선과 영상전하 사이의 정전 능량인데 지금 뭘 구하라냐면은 도선과 대지 사이에, 이 사이의 정전 능량을 C를 구해라 했거든요. 또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능량을 CS라고 쓴다면은 이게 도선과 영상전하 사이니까 이것을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CS.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능량이 되는데 저항은 하나를 둘로 나누면은 2분의 1로 줄지만 정전 능량은 저항과 역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둘로 나누면 몇 배가 된다? 2배로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능량을 CS라고 썼을 때 CS는 무엇이 된다? 이것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배가 되니까 됐네요. ln A분의 2H 마이너스 A분의 2배가 되니까 2파이 입실론이 되겠죠? 단위 길이당 정전 능량 페럿/메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자연로그인데 자연로그에 이 함수를
쌍곡선 함수의 역수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쌍곡선 함수 이걸 산출하게 되면 무엇이 됐더라? 이렇게 되면 뭐시죠? 아크 코사인 하이파볼릭이 됩니다. 아크 코사인 하이파볼릭 아크 코사인. 그래서 이건 무엇이 된다? A분의 H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파이 2P로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라고 쓰는 것입니다. 하이파볼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아크 코사인 하이파볼릭 A분의 H분의 2파이 P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P로는 이게 1번과 2번이 있고 코사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코사인, 플러스일 때는 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